예, 실장님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인데요. 어제 이시바 총리가 공동 발표문 앞에서 말했을 때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뜻을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했는데 이 공동 다시 한번. 예, 이시바 총리가 그 어제 공동 발표문에서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엔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건 대통령한테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경계로 이 해석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선언문 같은 데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입장을 밝히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논의된 내용들이 다 공동선언에 반영되지는 않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일부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고 또 어떤 것은 이제 완벽한 견해 일치가 있는 건 반영이 되고 또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 경청을 했습니다. 네. 네, 실장님, 뉴시스 김진혜입니다. 과거사 문제 하나만 더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실장이 사전 브리핑에서 이제 한일 관계 협력, 그러니까 한일 협력 관계를 먼저 더 확대하고 구축하면서 그 일본의 전향적 자세, 태도 이런 걸 조금 유도하겠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그 기간, 임기 안에 조금 전향적인 입장이나 자세 그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좀 계시는지 그거를 조금 가능성을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이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일본의 어떤 반응을 어디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간의 관계를 선순환으로 가지고 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섣불리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번에 정상회담은 이제 선순환의 추동력을 다시 가미한 보탠 그런 결과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이런 일들이 뭐 금세 바로바로 이렇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고 또 일본 내에 또 다양한 정치 지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흐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 한국 사회의 사회 어떤 사고방식의 추세 등등이 있겠죠. 그걸 잘 감안하면서 선순환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라고 하고요. 이제 곧 미국을 대통령께서 가시는데 지난 금요일과 좀 비교해서 좀 업데이트된 거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과의 회담 전과 후를 비교해서 미국과의 관세, 그러니까 미국과 이후의 협상이나 회담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임할 것, 업데이트된 것 위주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 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맨 뒤에. 네, 실장님 단기간에 준비하셔서 성과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도 대체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좋은 놀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수준에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한일 회담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일의 협력을 추동해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미국 방문을 앞두시고 일본에 먼저 손을 잡자고 제안하시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상당히 지난 한국전쟁 이후에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외교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관세 협정과 관련된 도미를 앞두고 양국 간의 이해가 나름대로 또 부합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레버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본 측에서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느낀 점 도움말이 많이 오갔다.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신 것 같은데 일본이 바라보는 관세 협정과 관련된 좀 속내 혹시 좀 공개하실 수준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한미일 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그 중시하는 과제이기도 한데 한일이 과거로부터 유래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협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아서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을 것이고 또 한일이 당면한 현안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잘 대처해 나가려고 협의하는 것이 무슨 부정적인 의미를 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또 일본한테도 도움이 되고 미국이 그걸 뭐 부정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여건은 좋고요. 단지 한미 간에 아직 그 협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현안이기 때문에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토론하면서 약간 받고 있는 인상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제 반응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이번 회담은 잘 되었다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의 언론은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이 그런 걸 겁니다. 일본에서는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일본에서 잘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 잘 된 거냐 아닌 거냐? 근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일본에 도움이 되고 한국에 도움이 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잘 된 게 한국에 잘 된 거고 그런 공간이 많은 겁니다. 물론 현안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었다는 분위기를 먼저 추동함으로써 그런 선순환의 에너지로 잘 대처하도록 해보겠다 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일종의 윈윈이라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네. 예, MBN의 선한빛 기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한일 회담이 열렸었기 때문에 혹시 이시바 총리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 같은 걸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게 있었는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관한 무언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두 정상 사이에 오고 간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조언을 꼭 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을 소개하신 정도고 이제 조언은 우리가 거기서 추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또 그런 경험들은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잘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처한 처지가 좀 다르고 또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상 개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애고나 그런 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경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론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좋은 참고가 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언을 했다기보다는 경험을 공유하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그로부터 조언이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추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제가 정상 두 분이 나누신 대화를 소개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